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 되셨겠죠? 이제 런치 버튼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클립스 ID 202403 이런 식으로 뭔가 뜰 거고요. 저도 지금 오른쪽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게 뭔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길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 지금 이 클립스 처음 설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저 따라 하실 겁니다. 여기 뭐가 써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브라우즈 누를 거예요. 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어딘가 폴더가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경로는 아까 전에 본인 이름 이니셜로 만들어 놓은 폴더 있죠. 그쪽까지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CJH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찾아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C 드라이브에 만들어 놨다. 그럼 C 드라이브 가서 본인 이니셜 폴더까지 들어가 주세요.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가 많지 않을 건데 저는 이미 사용하던 폴더였기 때문에 뭐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동일하니까요. 자, 우클릭, 새 폴더,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글 이름은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본인 이니셜로 된 폴더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본인 한글 이름 쓰지 마시고요. 정 이름을 풀로 쓰고 싶으시면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관련해서 뭐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사용하는 뭐 툴도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뭔가 설치를 하고 연동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폴더 경로에 한글 이름이 섞이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죠? 한글이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중간에 경로상에 한글로 된 경로가 존재할 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설치하고 연동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영문으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경로들을. 한글 경로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돼야 될 게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니셜로 만드셔라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이것도 이 폴더도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되 영어로 만드시면 돼요. 한글 쓰지 마시고. 저는 보통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미 똑같은 이름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냥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가 좋을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2라고. 숫자는 사용해도 돼요. 근데 숫자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또 영어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름을 바꿨다면 내가 지금 만든 그 폴더를 선택한 뒤에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본인이 지금 선택하신 폴더까지 경로가 잡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설치했던 본인 이니셜 폴더에 가보면 지금 이거 2024년 5월 14일 저도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이 녀석 폴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눌러서 이클립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건데 자, 실행시켰을 때 앞으로 이 경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폴더 경로를 항상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만든 폴더까지 찾아간 뒤에 방금 한 것처럼 폴더 선택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런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런치를 눌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코드들과는 다른 코드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설정한 이 폴더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작업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작업 공간으로 이 이클립스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작업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업 공간을 여시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작성한 코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거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열고 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여기서 실수 안 하면 좋겠죠? 이게 지금 이제 대면으로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실제로 질문이 많이 왔던 거고, 선생님 어제까지는 제가 했던 코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 코드가 아니라 이상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보통 열의 한 9은 이 작업 공간 폴더를 잘못 설정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런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녀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웰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X 버튼을 눌러서 그냥 종료시켜 줄 거고요. 자, 화면에 뭐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것들 중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를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태스크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 끌 겁니다. X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는데 이 녀석도 꺼줄 겁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거 3개 있죠? 이 녀석들 다 꺼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저와 같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녀석 하나랑 여기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이런 빈 공간 하나 이렇게 2개를 띄워놓고 계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윈도우 버튼 한번 눌러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쇼 뷰 한번 눌러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화면의 하단 쪽에 콘솔이라는 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자, 이 콘솔 글자 부분을 클릭 그리고 떼지 마시고 그대로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에 위치했을 때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화면의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다 놓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옆으로 옮기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콘솔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미 봤던 거죠. REPL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콘솔이라는 영역에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됐었어요. 실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행 결과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공간이니까 작업물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가운데에 빈 공간, 오른쪽에 콘솔 이렇게 되어 있죠? 제 거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콘솔 아래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서 꺼준 거고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정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클립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제이, STS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구글링 하셔도 아까 JDK 설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영상에도 당연히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윈도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이 녀석 클릭. 자, 그럼 이쪽에 타입 필터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녀석 무언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검색해서 이동할 거예요. 이쪽에다가 ENCO라고 치겠습니다. 지금 이 ENCO는 뭐냐면 인코딩을 치다 말은 거예요. 인코딩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하다가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메뉴들이 다 나오니까 입력을 하다 마른 거고요. 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암호화 과정이 있고 복호화 과정이 있듯이 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변환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개발을 할 때 문법적인 부분이나 자바의 그런 사용해야 되는 언어 부분들은 다 영어로 타이핑을 하겠지만 출력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문구, 우리가 보여줘야 될 문구 같은 것들은 결국 한글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인코딩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글을 입력했을 때 출력에 여기에 막 꽥꽥꽥 이런 글자로 나타나요. 아니면 특수 문자 같은 걸로만 나타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확인이 못하니까 인코딩 설정을 꼭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인코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컨텐츠 타입스라고 하는 녀석과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부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설정 화면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이겁니다. 당연히 저처럼 UTF-8이라는 녀석이 불러져 있을 거예요. 아더로 돼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디폴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꼭 이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암기를 하셔도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UTF-8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발을 진행할 때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 UTF-8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인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UTF-8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녀석을 클릭하고 UTF-8을 골랐다면 어플라이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적용 같은 느낌이에요. 적용. 이걸 안 누르시면 실제로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 적용할 게 따로 없겠죠? 자, 이걸 완료하셨으면 이제 컨텐츠 타입스 이걸 눌러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과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글자를 클릭할 거예요. 화살표 말고 글자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제 밑에 쪽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옆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UTF-8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몇 개 더 입력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복사해 놓으면 나중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같은 거 눌러서 복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다 완료했으면 옆에 있는 업데이트까지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는 텍스트 옆에 화살표 누를 겁니다. 그럼 밑에 뭐가 쭉 생겨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는 텍스트를 누를 거예요. 화살표 아니고 텍스트. 자, 그럼 디폴트 인코딩에 ISO 8859-1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UTF-8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코딩 세팅은 다 한 거예요. 이런 인코딩 세팅 말고는 기본 설정으로 가져가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선택사항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필수. 여기까지는 업데이트 완료하셨으면 이제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 옵션 중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설정을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폰트라고 입력할 거예요. 폰트. 그러면 컬러스 앤 폰트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을 클릭해 볼게요. 당연히 폰트니까 글자 크기와 글자 글꼴 이런 거 바꾸는 옵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건드려야 되는 옵션이 누구냐면 베이직이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럼 밑으로 쭉 뭐가 나오는데 살짝 밑으로 움직여 보면 맨 마지막 쪽에 텍스트 폰트라고 있어요. 화살표로 열린 것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이 녀석을 클릭하고 우측에 있는 에딧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글 같은 그런 문서에서도 볼 수 있는 글꼴 편집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새로 설치했고 설정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컨솔러스라는 글꼴과
10이라는 크기를 가진 상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타이핑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 글자 크기 10은 여러분들 눈한테 너무 안 좋아요. 조금은 더 키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게끔 좀 글자를 좀 크게 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설정 말고도 글자 크기를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 설정은 해놓는 게 편하니까 저는 26, 여러분들은 편한 폰트 크기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글꼴을 저는 이 콘솔라스라는 폰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콘솔라스라는 이 폰트를 그냥 사용을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안 좋은 폰트고 이런 거 전혀 아니긴 한데 이제 D2 코딩을 쓰려는 이유는 뭐냐면 D2 코딩 이름부터가 애초에 코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최적화된 폰트예요. 뭐 짜질구레한 거 없고요. 뭐 특별한 모양 같은 거 없고요. 그냥 깔끔하고 가독성이 좀 좋게끔 만들어진 폰트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뭐 알파벳 O라든가 대문자 O, 숫자 0 이런 것들 일반적인 폰트로 봤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D2 코딩은 이걸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좀 더 가독성 부분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좋은 대중적인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폰트는 아쉽게도 기본 제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컴퓨터에 그 설치된 폰트를 적용을 시켜야 이 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꼴 부분에 D2라고 입력을 하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했는데 본인이 D2 코딩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다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D2 코딩 고를 때에도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폰트를 다 설치를 완료했고 이 이클립스라는 툴에서 입력했더니 나왔는데 이런 애들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골뱅이를 입력을 했지만 그냥 D2라고만 쳤는데 얘가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골뱅이가 붙으면은 어떤 폰트냐면 글자가 옆으로 눕습니다. 우리가 가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얘는 가 이렇게 쓰여져요. 글자가 옆으로 누워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골뱅이가 붙어있는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골뱅이가 없는 녀석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2 코딩 폰트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식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수업에서 다뤄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구글에 D2 코딩 폰트 설치 뭐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해도 알아서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따라 하시면 설치하실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고르셨으면 확인,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앤 클로즈까지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설치 이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 그리고 폰트 설정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이러고 선택적인 설정이 또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클립스는 배경이 흰색이죠. 흰색 배경.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느끼시겠지만 글자를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글자를 쓰다 보면은 도드라지는 색깔이 딱히 없어요. 흰색 배경에서 나타나는 거라 거의 검은색처럼 나타나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검은 배경에 글자색이 화려한 거. 개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노트북 딱 펼쳐놓고 이제 멋지게 코드를 짜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검은 배경에 글자색이 화려한 거 이것도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설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정을 하려면 뭐 다운로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제공되는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이클립스 테마 설정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수업에서는 따로 다뤄드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구글링 하시면 되고 혹은 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GPT가 잘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 관련된 부분 다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는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REPL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create REPL이었어요. 그죠? 이걸 눌러서 템플릿 중에 자바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reate REPL을 누르면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로 열렸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이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는 프로젝트 폴더 없이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아니다. 이거는 하나씩 하면서 얘기를 더 드리죠. 일단 프로젝트 폴더가 무조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도 추천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보이는 Create a Java Project라고 하는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존재하죠. 자, 이 녀석을 눌러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만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방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상단에 있는 파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new, 우측에 자바 프로젝트, 이걸 눌러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많이 안 쓸 거거든요. 실제로 개발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마우스를 쓰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우스를 덜 쓰기 위해 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럼 마우스도 없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단축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 공간 중에 아무데나 그냥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N 누를 겁니다. 컨트롤 N이에요, N. 그러면 셀렉터 위자드라고 하면서 이런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녀석은 이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폴더 혹은 파일들, 그런 녀석들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N,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컨트롤 N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수업 하면서도 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N, 그리고 이거 입력하고 이거 만드시면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녀석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검색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자바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나옵니다. 풀로 다 입력 안 해도 중간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블럭이 씌워져 있죠?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클릭 한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넥스트를 눌러줄 거라는 거. 근데 이거는 엔터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New Java Project라고 하는 탭 창이 하나 열렸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자바 버전을 정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름 정하는 거, 그리고 자바 버전 부분, 그리고 이 모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3개 말고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프로젝트 이름 부분은 당연히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이 이름은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글 빼고 영어로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바 버전 같은 경우 지금 자동으로 17 버전이 잡혀 있는데 SE 17 버전이 잡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설치한 1.8 버전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 버전을 써도 돼요. 그런 건 사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자바 버전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능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여기가, 자, 이건 직접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설치한 1.8로 바꿀 거면 이거예요. SE 1.8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듈 쪽을 잘 보세요. SE 17인 상황에서는 모듈 쪽에 체크박스가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8로 바꾸면 체크박스 하나가 해제가 되면서 비활성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을 뭘 누르든지 간에 이 녀석들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8 말고 9로만 가도요. 얘는 활성화가 다시 돼요. 근데 내가 1.8 버전 말고 그 윗버전 쓰고 싶어. 만약에 이런 거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들 그냥 눌러서 해제하세요.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얘가 체크가 된 상태로 같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못 시켜요.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테스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1.8 버전으로 내리시면은 애초에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여기 클릭해서 1.8. 자, 그럼 이거는 비활성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신경 더 이상 안 쓸 거고요. 자, 프로젝트 네임. 여기는 뭐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이름 지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자바 언더바 이그잼 정도라고 지을게요. 이거 이름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이름을 지으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는 입력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역에 지금 폴더 모양으로 J라고 알파벳이 쓰여있는 폴더 모양으로 자바 이그젯 제가 방금 이름 지은 프로젝트 네임대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죠. 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이 자바 SE 1.8 쓰여져 있으면서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밑에 src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녀석은 아예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이 녀석이 있어야 우리가 JDK를 이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환경을 알아서 잡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 src 이 녀석만 보면 됩니다. 자, src. 자, 얘는 이제 소스 폴더의 약자예요. 소스 폴더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그냥 소스의 약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정의를 했다면 이 폴더 안쪽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src.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해당 컴퓨터에 물리적인 폴더와 파일로서 저장이 됐습니다. 이미 이 이클립스라는 툴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이미 저장이 됐어요. 자, 지금 저 따라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블럭이 씌워져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Alt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엔터. 그러면 바로 리소스라고 하는 게 떠 있는데 여기 로케이션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했던 워크스페이스 공간, 작업 공간으로 알아서 가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새 폴더 만들어서 이클립스 실행만 시킨 녀석인데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낸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하는 폴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있죠?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코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고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클립스에서는 src밖에 없었는데 이 녀석은 이미 다른 것들이 막 뭐가 많아요. 이 src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세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src만 생각하면 된다. src 들어가 보면 지금은 비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src 이쪽에다가 뭔가 실제로 파일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제 이쪽 폴더 안에도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제가 프로젝트를 클릭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죠. 혹은 프로젝트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지울 건데 내가 지울 때 이런 걸 해줄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체크박스가 뭐냐면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이 폴더 내용까지 같이 지워줄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같이 지워지는 거고요. 같이 지워진다는 건 여기서도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해제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OK를 누르면 여기서는 삭제가 되는데 폴더에는 남아있어요.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 이클립스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 하나의 툴에다가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쌓아놓고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오랫동안 작업을 안 해도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남아있으면 방해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실제 물리적인 파일을 남겨놓으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파일을 남겨놓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 첫날에 배웠던 GitHub 있죠? GitHub. 이 녀석의 코드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 물리적인 파일 없어도 얼마든지 이 녀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자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크박스를 선택을 했고요. 삭제를 누르면 여기 없어졌죠? 다시 비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비어요. 근데 다시 하나 만들어서 다시 생겨났거든요. 이 녀석을 이제 지울 때 체크를 안 하고 지우면 여기는 사라졌는데 이쪽은 남아있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은 그냥 여기서 따로 지운 거고요, 제가. 자, 다시 만들었습니다.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하나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rc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N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class, 클래스라고 하는 영어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클래스. 자, 여러분들 아직 자바에서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하는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 다시 여기서 클래스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new java 클래스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이 또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소스 폴더 안 건드릴 거예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패키지 이거는 없앨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지울 거예요. 삭제. 지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얘를 원래는 이렇게 지워서 만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는 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걸 신경 쓰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이걸 그냥 없앤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개념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임 밑에 있는 네임 얘는 클래스 네임인데 여기다가 네임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첫 글자 대문자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소문자 입력을 하게 되면 얘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다른 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여기 패키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 놓고요. 여기 메인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요. 똑같구나. 자, 이 패키지는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클래스 이름에 소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얘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퍼케이스 레터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해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이건 아니지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조심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대문자 첫 글자로 써줘야 된다는 거 패키지는 지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변수 명명 규칙 할 때 표기법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해서 첫 글자 대문자, 두 번째로 오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도 대문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무조건 그 규칙을 따라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면서 중괄호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REPL로 create REPL을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자동으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출력문까지 하나가 적혀 있었죠. 그냥 우리는 REPL에서 그냥 create REPL만 하면 이거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만들어 낸 겁니다. 그 안쪽에 있는 녀석도 이 안에서가 만들어 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메모장에 입력한 것처럼 풀로 타이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소문자 메인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맨 위에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했어야 되는 녀석이 옆에 예시까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는데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거 왜 없죠? 소문자 메인이라는 녀석이 아예 없는데요? 라고 되시면 이거 그냥 한번 다 지우시고요. 다시 메인 입력한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스페이스 한 번 더 하시면 여기서는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버튼만 누르시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문법 조금 배웠죠? 그 문법 활용할 때만큼은 여러분들 자동 완성 쓰셔도 돼요. 얼마든지. 실제로 개발은 직접 타이핑을 100%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자동 완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본 구조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올바른 구조인가요? 네, 들여쓰기가 안 됐죠. 이거는 잘못된 코드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건데, 자, 항상 들여쓰기의 기준은 여러분들 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탭은 보통 ESC 아래 캡스락 위에 버튼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써있는 이 문장에서 맨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탭을 한번 누르면 한 칸 들여쓰기를 해요. 밑에 있는 중괄호도 역시 누르면 가요. 자, 반대로 갈 때는 Shift 탭을 누르면 반대로 가요. 자, 이 탭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들여쓰기를 맞추게 될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이 녀석을 커서를 앞에다 놓고서 탭 이렇게 하면 귀찮죠?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블럭을 씌워놓고 원탭을 누르면 같이 이동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요. 왜냐면 블럭을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F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인 들여쓰기 줄바꿈 같은 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건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코드상에 에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줘요. 근데 에러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는 얘가 일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다가 이런 들여쓰기나 이런 거 고민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 그러면은 에러를 없앤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 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맞춰줘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올바른 상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이 main.java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인데, 이 녀석 앞에 별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별이 있다는 얘기는 해당 파일에 수정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은 컨트롤 S예요. 그냥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이 될 거고요. 상단에 있는 별 버튼이, 별 모양이 사라졌죠. 저장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 쓰다가 날아가 버리면 상당히 슬퍼요.
저장을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설정한 인코딩이 정상적으로 잘 설정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력문 하나를 써볼 겁니다. 거기다가 한글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REPL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타이핑 했었죠. 자,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SYSOU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만 타이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아까 메인 메서드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동 완성을 시켜줍니다. 훨씬 편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습관처럼 저장을 눌렀는데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이 REPL에서는 런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런 버튼이 실행이 됐었는데 얘는 이제 F11을 누를 거예요. F11. 근데 저는 지금 저장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F11을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이거 그냥 네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 이 파일 저장하고 실행시켜줘? 저장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오케이 하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저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행을 했다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실행이 돼요. F11. 자, 근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컨트롤 F11을 누를 겁니다. 컨트롤 F11. 자, 근데 이렇게 F11과 컨트롤 F11을 해봤을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똑같죠? 근데 지금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바로 배울 겁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제가 코드에서 이 세미콜론을 지워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출력문 실행했을 때 한글 문제없이 다 나왔죠? 만약에 한글이 깨져 나왔다면 인코딩 설정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없이 나왔다면 이제부터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미콜론 지웠어요. 그랬더니 여기 빨간색 X 생겼고요. 여기에 빨간 밑줄 생겼고요. 여기에 빨간색 네모 생겼고요. 여기도 빨간색 네모 생겼어요. 자, REPL은 이런 기능 없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쓰다가 문법적인 실제로 아예 그냥 에러가 발생을 해도 REPL에선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이클립스를 쓰면서부터는 이런 특정 상황, 이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은 얘가 빨간색으로 다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저장을 해버리면 얘까지도 빨개지고요. 얘도 다 빨개져요, 지금. 빨간 X 다 나왔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이거는 에러 상황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러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REPL에서는 에러 상황을 실행시키기 전에는 안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실행을 시켰다가 그렇게 나온 에러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애초에 이렇게 빨간색이 떠서 뭐라고 한다면 그냥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빨간 밑줄 혹은 빨간 X 이런 데에 올려보세요. 이런 데에 다 동일한 메시지를 알려줄 겁니다. 여기는 안 알려주고요. 보통 밑줄에 많이 올려요. 그러면 syntax error insert semicolon to complete block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될 에러 메시지 도입부입니다. syntax error. 자, 이거는 간단하게 문법 에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에러.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걸 안 썼거나 안 써야 되는 걸 썼거나 하는 그런 문법적인 에러 상황에서 신텍스 에러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세미콜론을 삽입시키래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그 블럭을 닫을 수 있는 세미콜론을 삽입을 시켜줄래요. 우리가 지금 코드를 다 썼는데 마침표를 안 찍은 거죠. 그럼 이 코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더 이상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에러 내용을 봤는데 해석이 안 돼, 모르겠어. 그럼 구글 번역기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저처럼 이렇게 조심히 잘 가지고 와서 드래그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얘가 잘 사라져요. 이렇게 조금만 마우스가 빠져나가도 사라지니까 이럴 때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나온 상태에서 F2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정된 화면을 없애고 싶을 때는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에러 내용을 가지고 구글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F2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놓고 드래그,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F11과 컨트롤 F11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화면 보세요. 자, 먼저 F11 그냥 눌러볼 겁니다. 자, 그랬더니 Errors in Workspace라고 하는 게 뜨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뜨고요. Proceed, Cancel 두 가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Proceed는 뭐냐면 이 이클립스라는 툴이 알려준 거예요. 너 지금 애초에 에러가 있어. 코드상에 에러가 존재해서 이거 컴파일이 불가능해. 근데 실행을 했네? 강행시켜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있는 상황인 건 변함이 없지만 에러가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네가 실행을 했으니까 나도 너의 뜻에 따라 강행을 시켜줄까? 라고 하는 게 프로시드입니다. 캔슬은 취소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시드를 눌러보시면 코드가 뭐 이런 게 또 나와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창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스위치랑 노가 나왔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노 누르세요. 노. 자, 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디버그라고 하는 탭이 하나가 갑자기 생겨났고요. 그리고 뭔가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 메인이라는 클래스 안쪽에 메인 메서드 안쪽에 네 번째 라인 에러 위치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REPL에서도 비슷하게 봤었죠.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 내용은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그냥 강행을 시켜도요 에러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려서 파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실행시켜서 이렇게 에러 내용을 봐도 된다.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실행을 했는데 프로시드를 눌렀어요. 이렇게 떴는데 노 하라고 했는데 실수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뭔가 이 양옆에 뭐가 많이 생겼죠.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콘솔도 갑자기 아래로 갔고요. 근데 이럴 때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다른 거 다 건드릴 필요 없이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 벌레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선택되어 있어요. 저처럼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얘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녀석. 이렇게 클릭.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네모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고 꺼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에러 상황 본 거니까 자, 이 네모 눌러서 꺼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X 2개짜리 이걸 눌러서 이 콘솔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도 없애줄 거예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F11의 상황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F11 볼 거예요. 자, 프로시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프로시드를 눌러보면 이번에는 안 물어봐요. 그냥 콘솔에 찍어줘요. 여기도 메인이라는 클래스의 메인이라는 메서드 안쪽에 네 번째 라인에 그리고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분명히 이 그냥 F11과 컨트롤 F11은 실행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실행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에러 상황을 봤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떴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클립스 툴 안에서 빨간색으로 경고하는 뭐라 하는 것들 이거는 자바 컴파일 에러를 의미합니다. 컴파일 에러. 지금 말하는 컴파일 에러라는 건 애초에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 저 빨간색이 존재한다. 그럼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켰더니 프로시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강제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빨간색이 있을 때는 애초에 실행 불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툴 안에서 노란색으로 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얘는 사용자한테 개발자한테 경각심을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너 이거 그대로 가도 괜찮겠어? 이 정도예요. 아예 안 돼, 불가해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노란색으로 뭐라 하는 것들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의 경고 정도다. 다른 경우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툴 안에서 우리가 실행하기 전까지 뭐 빨간색도 없었고 노란색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스위치나 노가 나왔어요. 실행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안 되면서 스위치 노, 아까 그 중에서 제가 노 누르라고 했죠. 그런 게 막 발생을 해요.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바 안에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이때도 역시 그냥 노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하면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코드상에 문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실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도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사실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라가 익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 에러는 애초에 실행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고요. 경고는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이고요. 근데 익셉션은 이클립스가 실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바에는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집에 가서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서 설치를 해보거나 설정 같은 걸 해본 뒤에 이거를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출력을. 왜냐면 설정을 분명히 잘 한 것 같은데 설정이 잘 안 돼서 적용이 안 돼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숙달되시기 전까지는 이런 걸로 한 번쯤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 내가 세팅한 설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꼭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